그래서 이제 여러 번 시험을 반복해서 본 이제 불변의 진리 밟으면 다 점수가 올라가. 진짜 플레이 때 개 지랄지랄 하니까 다들 올라가. 부모님하고 상담하고 이제 부모님을 생각해라. 지랄지랄 하니까 다 결국은 올라가요. 엄마 1차 때 30 몇 점이었는데 지금 6개 틀렸잖아. 몇 점이 올라온 거야? 그렇지? 엄마나 혹시니까 잘 봤다. 그냥 갈고는 안 되는 그냥 하자. 너 2배, 30 몇 점에서 70 몇 점 되잖아. 이거 봐봐. 갈구면 다 된다니까. 내신은 원래 그래. 진짜 그렇지? 그럼 클레이 때마다 막 점수가 이게 뭐냐? 50점대, 이게 맞아? 했더니 다 어떻게 돼요, 지금? 다 70점대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결국은 이제 뭐야? 매가 약이야, 매가 약. 갈구고 지랄하면 다 올라가. 알겠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좀 적당히 잘하는 애들한테는 칭찬만 했더니 이제 점수가 안 올라간다. 공평하게 이제 모두한테 다 개지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몇 개 나눠줄게. 오늘 이제 진실의 방으로 갈 사람은 이제 우리 현준이. 봐봐, 이게 결석 자주 하면 티가 난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 다행히 이제 시험이 늦으니까 남은 기간 좀 보충을 해서 다시 이제 올려야겠죠. 다 적었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너희들 스스로도 느낄 거야. 너희들은 그동안 이제 공부를 못해한 게 아니라니까. 공부를 안 했던 거야. 느껴지죠? 봐봐, 하니까 다 올라간다고. 아니 뭐 이제 모의고사 국어를 뭐 3, 4등급 받는 애한테 이제 1등급 받아라.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면은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어차피 한정된 내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은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을 갖고 남은 시간까지 더 이제 자기를 다그쳐서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간단히 좀 해설을 해볼게요. 이번 시험은 이제 좀 문해력 좋은 사람들이 이제 유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랄까 답 고르는데 나도 이제 지금 너네랑 같이 풀었거든 이거. 지금 풀면서 이제 해설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푸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답이 쉽게 잘 안 보이더라고 뭔가. 문장 해석을 좀 더 정확하게 해야지 풀 수 있겠구나 가지고. 일단 1번 봅시다. 요거 답 2개라고 써있는데 도대체 한 개 막히는 사람 뭐지 이거? 이거 한가를 못 읽는 건가? 답 2개! 2개 막히나라고 2개 막! 이거 진짜 중간고사 했으면은 진짜 중간고사 했으면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눈물 뻗어 되는 거 아니야. 막힌 하나만 했는데 참고로 얘기하는데 답 2개인 거 중에 하나만 마킹했다고 해서 뭐 부분 점수 주고 이런 거 없어. 그냥 틀리는 거야. 알겠지? 문제를 잘 봐라. 자, 그래서 이제 이춘풍전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지. 일단은 1번 서로 다른 성격의 인물. 누구랑 누구야? 그럼 이제 이춘풍하고 와이프지. 이춘풍 놀기 좋아하고 무능력한 개새끼. 그렇지? 그 다음에 와이프는 어때요? 와이프는 능력자에다가 살림도 잘하고 성품도 바르고. 당연히 1번은 골라야 되는 거고. 다행히 이제 1번 안 고른 사람은 없더라고. 이건 다 잘했고. 그 다음 이제 비현실적이면서 환상적인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전소설 중에 이런 게 많긴 한데 얘는 아니지. 그쵸? 이것도 고른 사람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인물의 내면을 제시하기에 행동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전적 작가 시점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인물 내면 그대로 묘사하면 된다고. 얘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간결하고 객관적인 진술로 인물 간 대립이 점차 심화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인물 간 대립이 뭐 점차 심화되나? 그런 거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답 5번.
전적작가 시점 편집자적 논평 얘기한다. 1번 5번 이렇게 나게 되는 거지. 요거 이제 대부분 다 맞췄고 틀린 사람은 좀 반성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요거 이제 외부 지문 홍결전이라는 거랑 같이 이제 비교를 하라. 뭐 이제 이런 내용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되는데 먼저 여기 홍열전 내용 보면 알겠지만 어때? 여기서는 개월이가 활약한 게 나와 있어. 아, 요것도 이제 이춘풍전도 나중에 요 춘풍 와이프가 활약한 장면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 발췌부 부대는 얘가 활약한 게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선택지가 가능하다고. 가와 달리 나는 여성의 능력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모습을 통해 당대 여성들의 염원을 알 수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2번 가와 나는 조선 후기 사회 속에서 여성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한다. 자, 일단은 복이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복이 논리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지? 여기 있잖아. 보기 문제는 항상 그 너네들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너네들 암기했던 거보다 우선시되는 게 보기야, 보기. 이거는 내신도 그렇고 수능 모의고사도 그렇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 그렇죠? 아, 2번도 맞다고. 다음에 이제 3번 가와 나는 남성보다 능력이 우월한 진취적인 여성이 등장한다. 이것도 맞죠? 홍계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춘풍 와이프.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 문장에서 잘해야 된다. 사회적 한계로 인하여 부족한 능력을 채우기 위해 남장을 해야 하는 여성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재진술하면 뭐냐? 남장을 하면은 능력이 상승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부족한 능력을 채우기 위해 남장을 한다는 거는 남장을 하면은 얘 갑자기 능력치가 올라간다는 거야. 피파로 치면 이제 스탯이 뻥튀기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알겠지? 근데 얘네가 남장을 한 게 그 자기 스탯 올리려고 하는 건가? 아니잖아. 왜 하는 거야? 당시 이제 사회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때 이제 조선시대는 여자가 벼슬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다음에 여자 사회적 활동이 제약되어 있다고. 그래서 사회적 모순 부조리 때문에 아니다. 한계가 맞는 말이네. 사회적 한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남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알겠지? 그다음에 가정을 지키려는 여성의 모습, 분란을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체적인 여성상을 나타냈다. 맞는 말이죠? 이것도 춘풍 데려와서 이제 같이 다시 잘 살고 싶어하고 이건 나라를 구하고. 그래서 아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내가 클리닉 때 어휘가 부족하다, 어휘 이슈가 있다 라고 한 사람들은 아마 공부했던 거 또는 이제 실력보다 좀 점수가 안 나왔을 거다. 알겠죠? 이 어휘가 이제 문장 해석의 기본이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3번 춘풍의 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남편의 방탕한 생활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잘못으로 여긴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꾸 기회를 주잖아. 그냥 얘가 일시적으로 잘못한 거니까. 다음에 2번 노부인을 극진히 섬기는 이유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다. 여기 그냥 나와 있는 줄거리 재진술한 거죠? 그렇지? 새로운 사회적 관계, 노부인을 섬기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 노부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노부인이 누구라서? 도승지 엄마라서. 도승지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다. 어떤 어려움? 춘풍이 추어린의 집 노비가 되어 있는 거, 그걸 극복하려는 생존 전략이다. 틀린 말 아니죠? 맞아. 다음에 3번 남장을 통해 춘풍을 구하러 간 모습은 사회적 제약 속에서 고안해낸 우회적인 해결책이다. 맞는 말이지? 다음에 이제 4번 전통적인 남성 중심 사회 질서가 철폐되고
여성의 역할이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 변동기를 반영한 인물이다. 이게 이제 잘못됐단 말이야. 왜 잘못됐어? 아니 남성 중심 사회 질서가 철폐됐잖아. 그럼 얘가 남장을 왜 하냐 굳이. 그냥 여자인 치로 가도 상관없잖아. 그렇지? 사회 질서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생겨. 그래서 남장을 하는 거라고. 아, 요 말이 그냥 잘못됐어요. 알겠지? 다음에 이제 5번. 분노나 원한에 갇히기보다는 이성적이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품을 지녔다. 뭐 보고 있어? 얘가 이제 추월이년한테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잖아. 그렇지? 도승지한테 이제 좀 연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구해야겠다. 그렇지?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이제 어휘력 이슈랑 좀 관련이 있는데 봐봐. 가에서 드러난 복수심은 나에서 도승지에게 직접 부탁을 하면서 구체화 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추풍전 세부 내용을 정확히 확인을 했는지 요거 물어보는 거야. 도승지가 아니라 누구한테 부탁했어? 도승진의 엄마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그 내신 시험 대비할 때 기본적인 건데 니네 거기 시험장 가가지고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은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을 좀 암기를 해야 돼.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줄거리, 대략적인 줄거리 암기는 해야 돼요. 세부적인 정보 말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지문은 니네 없지? 우선 말해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시 같은 경우에도 성정태, 주제 정도는 미리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주요 표현법이라든가 소설은 줄거리. 알겠지? 자, 다음에 가의 계획은 요거 보는 사람들 많더라고. 나에서 즉흥적인 기질을 발휘하여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는 행동으로 구체화된다. 즉흥적이라는 게 뭐야? 즉흥적이다. 어휘 뜻이 뭐예요? 즉흥적이다. 즉흥적이다 반대말이 뭘 것 같아 그러면? 그래 계획적이다야 반대말이. 알겠지? 그러니까 계획적인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생각해내는 거. 임기응변. 알겠죠? 근데 너희도 알겠지만 이 나는 얘가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니? 이미 노부인한테 접근할 때부터 계획되었던 거잖아. 아니 즉흥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이제 선택지 어휘를 여러분들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거다. 다음에 이제 3번은 뭐 말이 안 되죠 그냥. 이거 그냥 넘어가고. 그럼 이제 답이 4번이지. 가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에서는 자신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려는 치밀함. 자신의 실제 모습, 여자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기회를 잡으려는 치밀함. 맞는 말이죠. 답이 4번이지. 알겠지? 오케이, 됐고 다음에 이제 5번. 가나 나라를 그냥 다 갖다 섞어서 박아놨죠. 한번 보자 이것도.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부터 다까지는 운문갈래이고 라는 수필이잖아. 그러면 이제 운문갈래 특징은 함축적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라는 수필이기 때문에 함축적 언어가 아니야. 그렇죠? 일상적 언어를 사용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라는 가나에는 없는 형식의 자유로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라가 수필이니까 수필의 특징, 뭐 무형식성, 정해진 형식이 없다. 뭐 이제 누구라도 수필을 쓸 수가 있다. 이런 거 생각하고 2번을 못 고를 수가 있는데 2번이 잘못된 이유는 뭐야? 2번 잘못된 이유가 뭘까요? 가하고 다 있잖아. 나 말고 가하고 다.
이거 갈래가 뭐야? 갈래가 시인데 무슨 시라고 그래 이거? 어허, 문학 이론이 응? 야 그러면은 나를 무슨 시라고 그래? 나가 연시조잖아. 연시조인데 이거를 무슨 시라고 그래요? 정해진 형태가 있으니까 정형시라고 한다고. 알겠지? 그럼 얘랑 얘는 뭐야? 가하고 다는. 얘는 정해진 형태가 없어. 그래서 그 자유시라고 한단 말이야. 자유시. 알겠지? 그러니까 얘랑 얘도 형식이 없는 거야. 정해진 형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라고. 가랑 다해도 형식에 가랑 다도 형식이 자유로우니까 2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알겠지? 다음에 특정 대상에게 깨달음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나와라는 같다고 볼 수가 있다. 나는 그 깨달음을 주려는 대상이 젊은 사람들이고 라는 누구야? 라는 깨달음 주려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 글을 읽는 독자들. 내 글 읽는 독자들이지. 다음에 뭐 4번 뭐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5번 다의 화자는 라의 화자에게 생명에 대한 배려라는 공통점 맞는 말이죠. 산수유나무도 산수유나무와 그들 농사를 짓는 것들이 이제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 다른 존재도 생명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 다음에 이제 6번이 이 선택지를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틀린 냄새 나거든 여기서. 약간 그 이제 노인 냄새, 쉰 냄새가 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그 젊은 사람들이 만들 만한 선택지는 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거 뭐야? 4번에 뭐 모순 형용이라든가 뭐 발화 주체 영탄적으로 이런 거. 약간 좀 쉰 냄새가 난다. 너희 학교 선생님이 틀이야 아니면은 MG야? 틀이라고 그랬나? MG야 틀이야? 이게 중요해. 왜냐면은 틀이면은 좀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그 약간 그 틀딱 세대의 그 표현 방법이 있어요. 틀려? MG에 가깝나? 섞여 있어. 아 섞여 있어요? 틀하고 MG가 섞여 있어? 끔찍한 혼종이구만. 어쨌든 뭐야? 근데 작년 기출 보면은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건 간에 이것도 못 풀 건 아니니까 한번 봅시다. 다와 같이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을 나타내는 수사법이 있다. 이 수사법이란 말도 약간 틀딱 용어거든. 나 같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걸 이제 보통 표현법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수능에서도 이제 표현 방법, 표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사법이라는 거는 이제 좀 옛날 말이다. 어쨌건 간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을 나타내다. 의인법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치? 가에 의인법 있어요, 없어요? 가에 의인법 있잖아 당연히. 그치? 근데 니네 이거 초록 기억나냐? 워낙에 예전에 가지고 이거 내용 많이 까먹었을 것 같은데? 자기 지금 초록 가물가물하다. 눈치 보지 말고 빨리. 없어? 다시 안 봐도 돼요 이거? 자 그러면은 요 초록에 뭐 의인법 뭐야? 당장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을 준다. 그 이제 수능 공부할 때 의인법 잡아내는 틀 몇 개 얘기해 줬었지? 의인법 첫 번째가 정서랑 감정, 태도를 가질 때 두 번째가 신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을 때 발 이런 거. 다음에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나와 유사하다. 이건 팁인데 통사구조 반복 어쩌고 나오면은 어지간하면 맞아요. 왜냐면 시라는 것 자체가 운율감을 주로 만들어내는 게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이라 가지고 특히나 나 같은 경우는 어때? 정해진 형식이 있잖아. 저 형식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맞지 이거 통사구조의 반복. 그치? 뭐 가에는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통사구조 반복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치? 이런 거. 다음에
3번에 나와 라에서처럼 의문문을 사용해 발화 주체 영탄적 어조를 나타낸 부분이 있다. 일단은 발화 주체 영탄적 어조를 나타낸 부분 의문문을 사용해서 있어 없어? 가에 있어 없어? 가에 있어요. 자, 요거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봐봐. 지금 조건이 두 가지야. 의문문을 사용하였고 영탄적 어조가 나타나 있어야 돼. 자, 영탄적이라는 거는 이제 감탄 또는 이제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선택지의 참고지를 확인하려면 먼저 뭐부터 찾으면 돼요? 먼저 의문문부터 찾아봐. 의문문 어디 있어? 이거잖아 이거. 그치?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주고 있을까? 자, 잔뿌리에 대한 감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잔뿌리들이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을 주고 있을까? 잔뿌리에 대한 어떤 그 강한 감정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면은. 그치? 와, 저 초록들이 정말 대단한데 저 초록 아래서는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힘을 주고 있을까? 강한 감정 표현. 이건 맞아. 그리고 나에 있어 없어? 이게 설이랑은 좀 달라요. 나에 있어 없어? 뭐 재산인들 부디 말며 과갑인들 마다 알까? 재산을 내가 싫어하면서 과거급제인들 내가 싫어하겠는가? 뭐 이것도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라의 의문형 종결음이 쓰인 것 자체가 지금 있나? 없죠.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 딴 거 좀 애매하더라도 라의 그냥 의문형 종결어미로 문장 끝맺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잘못됐어 이거. 그래서 뭐 나와 라와 같이에서 그 라와 같이 이게 잘못됐죠. 그다음에 4번 가는 대상에 대한 놀라움을 모순 효용을 통해 들어야 된다. 모순 효용이 뭘 것 같아? 역설이야? 역설. 뭐가 역설이야? 뭐 저돌적인 고요, 촉촉한 물길. 얘네가 역설이죠. 됐고 다음에 역동적 이미지가 생명력을 강조한다. 이거 아마 니네 문제 풀면서 선택지 되게 많이 봤을 거야. 뭐 이런 부분 다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조금 찾아내는 게 귀찮긴 하지만 못할 건 아니었다. 다음에 7번. 요게 이제 그거예요. 너희 학교 선생님 필기 반영되는 거. 7번이. 7번에 내가 알기로 이제 너네 그 소영 선생님? 맞나? 소영이랑 세 명이지. 소영이랑 누구이지? 박경민, 빌런. 그다음에 한 명 더. 김현정. 은정, 소영. 얘네가 이제 정상화 담당. 그다음에 박경민이 이제 빌런 담당이잖아. 어쨌든 이제 그 세 명이 약간 좀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게 요거 제목이 두합육가였나? 이거 하면서 이제 김학년의 생애를 가져와서 자세히 설명을 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무슨 필기 적어준 게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소장불노력이 이제 그냥 표현 그대로의 의미는 젊어서 노력을 안 했다라는 건데 김학년은 어때요? 김학년은 젊어서 과거에 합격을 했단 말이야. 노력 안 하고 과거 합격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젊을 때 노력을 안 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면 잘못됐다는 거라. 알겠죠? 그러니까 두학육과는 너희 학교 선생님이 김학년 생애를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설명에 맞춰서 이제 답을 골라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문제 출제한 사람이 나름대로 너희들 배려한다고 보기를 줬잖아. 보기 보면은 이제 과거 합격한 거 나와 있으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자기 글 쓴 거랑은 다르게 젊은 시절 노력을 했구나. 이런 거 이제 파악을 해주면 된다고. 다음에 2번. 제2수는 시간의 경과와 대비되는 한 일 없음, 허다 사업을 못다함을 통해 삶의 허무함, 그 다음에 젊은 시절 포부를 미안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이거 이제 맞는 말이죠. 이게 답이지 이거. 한 일이 없다. 허다한 사업을 허다 사업. 허다가 이제 많은이란 뜻이야. 많은 사업을 다 못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내가 꿈꿨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 못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이 나타난다. 그다음에 이제 3번에 아 진짜 선택지 계기로 비문학이야? 뭐야 이게 선택지 있는 게. 삼수의 세번이 무엇인가? 급제도 헛일이니는 작가가 실제로 세번과 문과를 급제했음에도 보기를 봤을 때 현재의 궁핍함 속에서 과거의 성취가 무의미하게 느껴짐을 나타낸다. 여기까지 맞죠? 밥 깔고 논매 넣으면 설만들 배고프리는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농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기까지 맞지? 근데 이를 착한 일이라 칭하며 권유하고 있다. 여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착한 일은 뭐야? 여기서 착한 일은 뭐를 착한 일로 봐야 돼요? 말 그대로 착한 일 얘기하는 거야. 선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제 농사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원하고 이제 과거 급제한 거, 벼슬하고 이제 급제한 거, 이게 이제 내가 유배온 상황이기 때문에 헛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농사를 지었더라면, 그러니까 과거 급제한 거 말고 차라리 딴 일을 냈더라면은 내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어떤 예시로 보는 게 맞아. 알겠죠? 아니 근데 선택지 이거를 누가 만든 거야? 비문학 독해처럼 만들었는데? 문장이 한 문장으로 안 끝나. 4번에 제5수의 재산이 유수하고 과갑은 재천하니는 재물 축적이나 과거 급제와 같은 세속적 성공은 운명에 달려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된 작가의 순탄치 않은 삶과 운명론적 인식을 반영하며 까지는 맞죠? 근데 세속적 가치의 추구를 단념하라는 교훈을 강조하는 것이다. 세속적 가치의 추구를 단념하라 가 아니지, 그렇죠? 세속적 가치가 범위가 되게 넓잖아. 아, 세속적 가치 추구하지 말라는 거는 뭐예요? 좀 그냥 자연세계 가라, 자연이랑 살아라, 뭐 이런 얘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뭐야? 운수에 달린 거니까 거기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냥 착한 일 해라. 젊어서 노력하면서 착한 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 선택지가 조금 애매한데 세속적 가치 추구 단념이 아니라서 잘못됐다. 다음에 5번은 뭐야? 보니까 선택지 다 중간까지는 잘 쓰다가 마지막에 잘못된 걸 넣어놨는데, 이거 젊은이들이 자신보다 높게 성공하길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 이거 아니죠? 그렇지? 응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뭐야? 교훈을 주려는 의도지. 내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라, 교훈을 주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알겠지? 6번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나 이거 아직 잘 이해 안 간다. 없어? 넘어갑니다. 다음 거. 6번이 아니라 7번이구나. 그 다음에 8번에 다의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불평한 사람들, B가 농부네. 뭐 1번 선택지 낚는 거죠? A가 아니라 B는 A와 달리 타인을 배려하는 미덕을 지닌 존재. 다음 2번, B는 A와 달리 정성과 노력을 들여 배려를 갖고 있는 존재다. 이 8번은 틀리면은 이제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 이건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에 9번, 라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다 먹다라고 그랬죠? 그치?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게 없다. 이게 답지는 2번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뭐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나도 이거 이제 계속 살펴봤거든.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서도 이거 맞다라고 나와 있었고, 그래서 계속 봤는데 이거 맞아요. 이거 이거 답이 없기 때문에 전체 다 정답 처리했어. 알겠지? 그다음에 10번. 작가의 가치관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일단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말은 무조건 포함해야 되고 10어절 이하 이것도 지켜야 돼. 실제 시험에서 10어절 이하. 니네 어절이 뭔지 알지? 뭐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은 띄어쓰기로 구분되는 거 요게 이제 이렇게 된 부어절이야. 알겠죠?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절이 나뉘어진다고. 이 두 어절이야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쓰면 돼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뭐 생명을 뭐 해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다 맞겠죠 아무래도. 뭐 이런 거 써주면 되고. 다음에 이제 11에서 14번. 달평시하고 그 다음에 요 카메라 워커. 카메라 워커 이거 좀 여기서 많이 틀린 사람들 있던데. 이 부분이 내가 채점하면서 보니까 좀 오답률이 높았던 것 같은데 좀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 좀 두 개 엮어가지고 나왔는데. 자 일단 가와 나에 대한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가와 나에 대한 거. 일단은 1번 선택지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며 복잡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되려면 서술 시점이 어떻게 돼야 돼?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며 복잡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면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이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카메라 워커 조심해야 되는 게 1인칭 관찰자가 아니라 주인공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야. 훈이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그 다음에 이게 2번에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거 이제 카메라 워커는 잘못된 거 바로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 뭐야 달평시 그건 맞아 틀려? 달평시 맞아요 틀려요? 달평시도 틀려. 이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라고. 전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알겠지? 객관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은 뭐 개소리니까 넘어가고. 이거 문제 존나 억지로 만든 것 같은데? 답 4번이지. 이거는 이제 소설의 그냥 기본적인 특징이잖아. 소설 중에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 전개해가는 거 아닌 게 얼마나 된다고. 4번이지 그냥. 다음에 12번. 요거 좀 많이 틀렸는데 요거 좀 자세하게 보자. 12번. 가와 나에서는 인물의 태도를 바꾸고자 노력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가에서는 얘가 누구야? 인물의 태도를 바꾸고자 노력하는 인물. 달평시의 가족들이지? 달평시 가족들. 나에서는 누구라고 해야 돼? 나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나가 훈이의 태도를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 어떻게? 자기 입맛에 맞게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가에서는 인격이 파탄나는 인물이 등장하고 나에서는 다른 인물의 파국을 원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것도 이제 대충 보면은 2번을 답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2번 뭐가 잘못됐니? 2번 잘못된 게 뭐야? 이거잖아. 다른 인물의 파국을 원한다. 이 말이 맞으려면은 훈이가 고모가 인생 나락가기를 바래야 돼. 그런 거야? 아니지. 훈이는 누구 인생이 나락가기를 바라고 있어?
자기 인생이 날아가기를 바라는 한편 또 어때요? 한편은 또 이제 날아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훈이 심리가 약간 좀 복합적이야. 일단은 훈이는 자기가 내 인생이 좋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어.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기성세대에 해당하는 엄마랑 할머니가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때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스스로의 주체적인 힘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파고 고모가 이제 인생이 날아가길 바라는 마음 이런 거지 잘못됐다는 거지. 그다음에 3번에 가에서 죽음을 맞은 인물과 나에서 죽음을 맞은 인물의 죽음 이후 가족들에게 원망을 받아 태도를 바꾸었다. 나에서 죽음을 맞은 인물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훈이 아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태도를 바꾸었다. 이건 어때요? 가 잘못됐고 나에서 아버지 죽음 이후에 태도를 바꾸었다. 가족들에게 원망을 받아 태도를 바꾸었다. 맞아 틀려? 틀리죠. 가족들한테 원망받을 게 뭐 있나. 훈이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태도를 바꾸었다. 이것만 봅시다. 이건 맞아 틀려? 태도를 바꾸었다라는 말이 맞으려면은 이전의 태도가 나와 있어야 돼. 이전의 태도. 그러니까 이 말이 맞으려면은 훈이 고모하고 그 다음에 훈이 할머니하고 훈이 아빠 죽기 전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잘 사는 걸 중시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말이 소설에 있어야 되거든. 그런 거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죠. 태도를 바꾸었다라는 것 자체도 지금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내가 클래스 때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몇 명한테. 일단은 훈이 고모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뭐야? 훈이가 어떻게 살길 바라는 거냐면 이제 잘 살길 바래요. 잘 사는데 어떻게 잘 살길 바라는 거야? 훈이 고모가 원하는 훈이의 삶은 이기적으로 잘 사는 거야. 이기적으로. 알겠지? 다른 사람들, 자기보다 이제 못 사는 그 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 사회 전체 구성원에 대한 배려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너만 잘 사는 것을 원한다. 이게 이제 훈이 고모예요. 알겠지? 다음에 이제 4번에 가와 나에서 비참해진 인물들은 모두 자의적으로 비참함을 유도하여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마침내 이루었다. 자의적으로 비참함을 유도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자의적으로 비참함을 유도하였다. 스스로가 비참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달평씨는 당연히 아닌 거 알겠지? 달평씨가 지금 인생 날아간 게 지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훈이는 어때요? 훈이는 어느 정도 맞다고는 볼 수가 있어. 그치?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마침내 이루었다. 이건 어때? 이건 아니야. 여기까지 맞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마침내 이루었다. 이건 아니에요. 훈이가 원하는 게 뭔데? 그거 훈이 말해서 찾아봐봐. 훈이 원하는 게 뭐야? 이거. 나는 다만 고모가 꿈이고 고모가 애써댄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노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 이게 훈이가 말하는 거라고. 뭘 말한다? 기성세대들 그리고 이 국가로부터 해방돼서 좀 자유롭게 살길 바란다. 왜?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데? 고모랑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삶에 자꾸 개입을 했잖아.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중요시 여기는 뭐 가치가 있잖아. 뭐 근면, 성실 이런 거. 거기에 맞춰서 살았는데 그런 거 없이 좀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 요게 이제 훈이가 바라는 거지.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이거는.
다음에 훈이는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주지 않지만 가의 달평씨는 타인이 원하는 삶을 안 살았죠? 지금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니까 14번까지만 하고 좀만 쉬자. 자, 그럼 봐봐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좀 빨리 보고 갈게요. 달평씨의 자녀들이 A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와 효과를 가장 적절하게 해석한 것은 자, 보면은 이거야. 아빠보다 10배 아니 100배, 1000배, 10,000배도 더 잘 산 사람들도 못하는 일을 아빠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 생각 안 나세요? 요게 이제 뭐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게 뭐야? 요게 이제 달평씨 예전 삶의 모습이잖아. 예전에. 선행을 베푸면서 이제 남들 모르게 했던 그 옛날, 그러니까 옛날 생각 안 나냐고. 왜 자꾸 지금 뻘짓거리 하냐? 이런 의도라는 말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답 몇 번을 골라줘야 되니, 당연히? 1번 골라야 돼, 1번. 과거 자신이 강조했던 순수한 선행의 원칙과 모순됨,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랑 이제 모순됨을 지적하면서 변화를 비판한다. 알겠죠? 다음에 14번. 자, 구역질 같은 소리는 나를 향한 훈이의 반감이 공격적으로 표출되는 거. 맞는 말이지. 정확히 뭐에 대한 반감? 이거 그때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 이 부분 여기 이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야? 여기잖아. 이게 뭐라고 그랬어? 고생은 훈이를 비롯한 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얘네가 다 했는데 그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야? 고생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그치? 근데 내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네가 이런 국토건설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걸 자랑으로 삼아야 된다. 그랬더니 훈이가 웃기네. 고생은 내가 하고 즐기는 거는 남들이 하고. 그치? 이런 점에서 이제 구역질 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번에 취직 시험을 여러 번 치를 때마다 훈이를 향한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겠군. 여기 보기 논리에 따르면 이것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에 무서움증을 느끼는 나와 자신의 상황을 파국이라고 표현하는 훈이는 결국 양측의 희망이 모두 좌절되어 감을 드러내는 것. 개인적으로 요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요건 살짝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까지는 맞아. 근데 이제 훈이가 자신의 상황을 이제 파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면은 이제 훈이가 이 파국을 통해서 자기가 그 국가와 그 다음에 엄마, 할머니, 아니 이모, 할머니로부터 고모죠. 고모, 할머니로부터 약간 노연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런 점에서 요게 희망이 좌절되어감을 드러낸다. 이건 약간 좀 애매해요. 이런 거는. 근데 이제 항상 그렇지만 내신, 특히 문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을 일단 끝까지 확인한 다음에 가장 아닌 걸 골라야 돼. 가장 아닌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애매하긴 한데 어쨌건 간에 파국이라는 게 좋지 않은 결말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알겠지? 조금 애매하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요거 5번 보면은 국토건설 사업에 이바지하는 훈이를 자랑스러워하는 나의 모습은 조카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대리만족을 꿈꾸는 그녀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 이거는 이제 진짜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선택지 답 고를 때는 애매한 건 일단 보류하고 가장 아닌 거. 수능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골라야 돼. 일단 이거 처음부터 잘못됐지. 국토건설 사업에 이바지하는 훈이를 자랑스러워하는 게 맞아 틀려.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면 아마 이제 이 부분일 텐데 이거 진짜 자랑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야? 자, 이거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단은 고모는 훈이가 인간답지도 못하게 사는 걸 이제 확인을 했어. 되게 이제 비인간적인 대우 받으면서 사는 거 확인을 했잖아, 그렇지? 그런 삶을 살면서 완성한 게 바로 요 영동고속도로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훈이한테 뭐라도 위안을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네가 힘들게 인간 같지도 않은 삶을 살면서 완성한 요 영동고속도로 이거를 통해서 네가 국토건설 사업에 이바지를 한 거다 그냥 자랑스러워하진 않지만 그냥 훈이한테 약간 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어서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알겠지? 이 소설 통틀어서 고모가 훈이를 자랑스러워하는 장면이 하나라도 나오니 안 나오니? 하나도 없어요. 고모가 이제 훈이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어. 왜? 훈이가 고모 뜻대로 산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게 설명할 때 이제 그랬잖아. 훈이가 고모가 시킨 대로 하긴 하죠. 뭐 이제 너 이과 가라, 뭐 기술 배워라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 걔가 성과를 내 하라는 대로 하긴 하는데 안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도 자랑스러워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조금만 쉬었다가 나머지 좀 마무리합시다. 그다음에 지금 해설했는데 아직 좀 이해 안